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 디커플링. 어제 미국 증시 주목하자 해주셨는데 네. 엇박자가 나왔네요. 일단 뭐 시장이 지난 올해 연초겠죠. 올해 연초부터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흐름이 이제 다소 방향이 다른 그런 흐름이었었죠. 미국 증시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국내 증시는 바로 연기금의 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또 살아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어제는 또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전강 후약으로 시장이 마감이 되면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방향이 완전히 엇박자를 보이는 또 디커플링 장세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디커플링 현상에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줄기차게 매수세를 기록했던 연기금의 매수세가 다소 약화된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화되면서 또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또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도 그동안 많이 강세를 기록하고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반도체 섹터들이 많이 밀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많이 밀렸고 여기다 조선이라든가 방산주들까지도 크게 밀리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던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시장의 하락 장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과연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뭐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최근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었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상승 모멘텀이 별로 많지 않은 상태에서 관세 전쟁이라든가 역시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불확실성 변수가 여전히 많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장세는 오늘 급락 장세가 물론 대세하락으로 가고 대대적인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은 강세장으로 계속해서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올랐었던 지수 상승장의 분위기를 타가지고 뭐 반도체가 주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도주가 나오고 또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쉽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장세인 만큼 한 템포 좀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을 좀 대처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좀 숨고르기를 강제로 하게끔 하는 그런 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저희가 어떤 요인에 좀 주목을 해야 할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정치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참 이 정치라는 단어는 그동안 이제 증권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잠깐 지나가는 변수 정도로 그동안 치부를 많이 해왔었죠. 근데 요즘 증권시장은 이 정치라고 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한국 증시를 중심으로 정치의 영향력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이 정치의 영향을 우리가 아직 무시 못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고 특히나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인 영향이 많이 큽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뭐 바깥으로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미국 증시의 급반등세를 이끌어낸 원인이 일단 트럼프가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관세 전쟁이 약간의 유예되고 또 약간의 느슨해지는 그런 정책적인 또 협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기록한 겁니다. 결국엔 관세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밀려서 마감이 된 부분들은 바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더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국내 증시는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올랐었죠. 계엄 이후에도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정치적인 변수가 그래도 어떤 뭐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탄핵에 대한 어떤 결과가 대통령 탄핵 결과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이번에 대통령 탄핵 관련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작용하고 있죠. 한덕수 총리가 다시 제자리로 복귀를 한 점이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 시장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1466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서는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지금은 관세 전쟁보다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먼저
먼저 해소가 되어야 시장에 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고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시장은 약간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단언하고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은 여전히 관망하면서 조심스러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는 측면이겠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시장은 그렇다고 뭐 대세 하락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만 당분간 변동성이 크고 또 출렁거리는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 장세가 진행될 겁니다. 장기소 낙폭과대주라든가 장기 소외주를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림을 잠깐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이제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최근에 증시를 보게 되면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투자가들도 모두 그렇고요. 매매 규모 그리고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개인 투자가들도 코스피 시장 642억 원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에서 842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개인 투자가들도 적극적인 장세 개입에 나서지 않는 그런 형태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드디어 752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팔았던 코스닥에서 39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보이시겠죠. 결국에 지금 개인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도 금융 투자가 1296억 정도 매수가 들었습니다만 금융 투자는 단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기관이죠. 나머지 보험과 투신, 은행권, 기타 금융은 뭐 지금 현재 소량 매수가 들어왔고 기타 법인은 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니까 그래 적극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 주체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거의 관망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수급 주요 주체가 관망하고 있는 이런 장세에서 큰 시세를 기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겠고 이렇게 수급 주체가 모두 관망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전히 증시 주변 여건들이 좀 개선이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때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만큼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조금 조심스럽게 속도 조절해가면서 시장을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움직임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런 만큼 좀 포트폴리오 점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자, 오늘은 S바이오메딕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말씀드렸던 S바이오메딕스. 지금 파킨슨병 치료제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었죠. 지금 이제 환기 등록에서 해지가 되면서 어제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다가 오늘 결국에는 어제 올랐던 거 다 까먹고 주가가 다시 밀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 달 정도에서 이 종목과 관련된 이제 그 파킨슨병 치료제와 관련된 중간 보고가 이제 나온다고 하죠.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따라서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바이오 제약주들은 개별적인 모멘텀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오 제약주들은 과거에는 뭔가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을 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요즘 바이오 제약주들은 뭔가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올 때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파킨슨병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차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었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미 초반에 약간의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가져가 보는 전략이 여전히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대장주 기업이었던 종목이 오늘 덜게 밀렸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도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제자리 수준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20만 원대 주가는 지켜진 모습이고 삼성 SDI가 결국에는 5만 원 선을 살짝 깨고 내려온 그런 형태가 진행됐죠. 저점 대비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동안 상당히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였던 종목입니다만 자,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이 좀 안 좋고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매물이 나오고 또 시장에서는 코스닥 종목과 대체적으로 대부분 종목에 대한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오늘 주가가 밀렸던 부분들은 개인들의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 개인들의 매물들을 일부 외국인들이 좀 잡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단기간에 올랐고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불안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특별한 악재는 없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약간은 좀 더 출렁거리고 약간은 눌림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러 건 있을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갔던 종목이고 성장 잠재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털고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저는 가져가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은 불안하고 약간은 좀 지지부진하고 좀 짜증나는 답답한 흐름은 전개되더라도 어차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를 제가 말씀드렸던 만큼 좀 더 길게 보시고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 매수 전략에 있어서는 일단 하락세가 멈추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살아나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부터 저가 매수를 다뤄가셔도 무리는 없는 만큼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ETF 관련주들이 오늘 또 동반해서 하락 장세가 진행됐죠. 중국 증시는 대체로 0.27% 약밥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홍콩 지수라든가 항생 지수가 좀 많이 밀리면서 중국 증시가 좀 밀렸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인 홍콩 증시가 범중화권 증시가 쉬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고 먼저 올랐던 종목이 좀 밀렸고 이 종목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 중국 ETF 관련주는요, 역시 언급드렸듯이 중국의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었죠.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태고 또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과 또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육성 의지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힘들고 지루하겠습니다만 결국엔 중기적인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현 구간 역시 매도보다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매수 전략은 역시 전반적인 중국 증시가 살아나는 조짐이 나올 때 그때 가서는 매수 전략을 다양하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세 종목 모두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느 쪽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네. 약간 틈새 공략 느낌이 나는데요. 요즘 지난주부터 종목이 이제 그 번외로 많이 네. 갔죠.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또 오늘까지 조정 부리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일단은 리스크도 관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이 부진한 상태에서 수익만 내려고 적극적으로 쫓아가다 보면은 결대 손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장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에서 오늘 하이트 지로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네. 자, 이 종목이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락세를 기록했던 종목이에요. 과거 주가가 한 3, 4년 전에 주가가 한 47,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오늘 종가가 지금 2만 원이 깨진 상태거든요.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주가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실적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081억 원을 기록하면서 무려 67%가 증가할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장기적인 하락세를 기록했고 하락세를 멈추고 바닥은 다지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반등세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든가 펀더멘탈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올해 2025년을 기준했을 때 12개월 선행 PR이 대체로 한 10배 정도까지 낮아진 점들 다른 음식료주에 비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저평가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2023년 퍼가 14배였던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지금 이제 하이트 진로가 생산하고 있는 소주죠. 맥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주가 지금 이제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호평을 받고 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수출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 가치도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벌써부터 더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에는 또 이제 시원한 또 맥주를 찾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고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벌써부터 맥주사를 중심으로 맥주에 대한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맥주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순환매가 돌면서 이슈적인 측면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언급드렸듯이 주가가 4만 원 이상까지 갔던 종목인데 정말 3년, 4년의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하락세를 기록했고 지금 19,000원 선을 주셔 장기간에 횡보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한 차례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2만 원 하단까지 보통 2만 원 정도가 대바닥인데 그 2만 원 하단까지 깨고 내려가서 또 한 번의 바닥을 다진 겁니다. 뭐냐면 속임수 패턴이 나온 것이고 진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탄력적인 반등은 아닙니다만 점진적으로 완만한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뭐 대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단기적인 급반등을 노리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종목을 보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가 19,770원을 70원을 매수가로 설정을 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22,000원, 손저가 18,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 바닥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저희는 조금 짧은 호흡으로 목표가 22,000원 도전해 볼게요. 자, 매니저님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는 개별 모멘텀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런 종목 발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제가 오늘은 제가 모방을 못했고요. 제가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한번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일단 개별 종목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제 보실 만한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조정 양상이 연출되고 있는 조선주라든가 내지는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지금 대바닥을 팍팍 끼고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쪽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계속 높여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중장기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그리고 중국 ETF 관련주를 중심으로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우리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그 내용들 유튜브 검색하시고 한규서 검색하시고 내일 한번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장 마감 후에 추가적인 전략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